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죠. 우선 소비자 물가 지수란 것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작년 동월 대비하여 현재 소비자 물가 지수가 6%나 상승하였다는 거죠. 지금 마트나 시장 가보면 난리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소비자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죠. 집값 또한 2017년 이후 정말 엄청나게 급등하였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 폭탄, 그렇죠. 따라서 취득세를 강화했고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했고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했지 않습니까? 가히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폭탄을 때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으니까 매물이 부족하고 시중에 나오는 매물이 부족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또 더 급등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정부 들어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그렇죠. 좀 세금을 좀 풀어줘야지 이게 도피처를 좀 마련해줘야지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예외를 한다고 하니까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집값이 잡혀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 1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인데요. 이거 딱 봐도 마찬가지죠. 작년 중반, 얼마나 또 급등했나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물론 이제 작년 8월 때부터 금리 인상 등이 단행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이처럼 하락 중에 있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은 줄어들지가 않아. 그래요. 세금은 줄어들지가 않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는 상승했고 집값도 급등했고 월세도 급등을 했고 따라서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조차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조차도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까 오히려 건강보험료 등이 부담이 증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금 납부의 부담이 증가가 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징수가 되니까 정부 입장은 좋은 거예요. 왜?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은 좋아요. 그런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단적인 예로 본다면요. 올해 5월 달까지 국세가 34조 8천억이나 더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소득세 부분에서 9조 1천억 원, 그리고 법인세가 23조나 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참 웃기죠, 여러분. 참 보통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우리나라의 초과 세수만 5월 달까지 34조 8천억이나 돈이 더 걷어졌다니 국민들은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정부는요, 조만간 소득세법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 1990년 이후 소득세 과세 표준인데요. 1990년에 세율 구간의 수는 8개가 되고 최저 세율 구간은 250만 원 이하는 최저 세율, 이제 5%가 됐다는 거고요. 최고 세율은 5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였다는 거죠. 그리고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세율 구간이 이제 4개였다는 거예요. 4개. 그래서 최저 금액이 1,000만 원 이하, 최저 세율 10%에서 최고 세율은 8천만 원 초과인 경우 40%였고요. 2002년도에는 세율 구간이 4구간이었고 최저 세율 구간은 1,000만 원 이하에서 9%, 8천만 원 초과일 경우에는 최고 세율 36%가 부과되었고요. 점차 이러한 세율에서 좀 인상돼가지고 현재는
적게는 1200만 원 이하는 6%고 많게는 10억 초과. 그래요. 45%의 구간이란 거죠. 아무튼 현재 소득세의 기본은요. 2008년도 세율 구간 4개 구간 해가지고 최저 세율 1200만 원 이하 8%, 그리고 최고 세율 구간 8800만 원 초과 35%, 요 구간에 이제 기본으로 깔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가 2022년인데 기본적인 현재 사용하는 이런 소득세율표는 2008년도의 기준을 아직도 사용하겠다. 즉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5년간 이어져온 이러한 세율 구간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부는 이를 이제 세율을 이제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점은 이거 뭐 어떻게 개편할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본다면요. 소득세율 최저금액 1200만 원 요 금액을 아마 올릴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서 현재 1200만 원을 뭐 1500이나 2000만 원 정도로 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 두 번째로 본다면 지금 뭐 최저금액 1200만 원에서 최고금액 뭐 10억 초과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이 무려 8개의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8개. 4개, 5개도 아니고 무려 8개. 이거 뭐 참 이게 암기하기도 힘들고 외우기도 힘들고 그렇죠. 너무 이제 복잡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가세표준 구간 축소가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8개 과세 구간에서 축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세율도 좀 축소가 된다, 인하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적게가 6%, 많게가 45%인데 그래요. 세율 자체가 너무 높다. 따라서 얘랑 또 이렇게 세율 자체가 인하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좀 눈여겨보실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소득세율표를 볼 때 보통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원 초과에서 뭐 8800만 원 이하 요 사이가 보면 요 뭐 15% 세율에서 갑자기 24%예요. 그리고 24%에서 8,800만 원 초과 1억 5천까지는 또 35%예요. 그러면 요 구간의 세율 인상 폭이 뭐 9%에서 11% 아닙니까? 그래요. 요 구간이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좀 너무 가하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 이러한 세율 구간에서 단계별 인상이 너무 가하다. 이에 반해서 8,800에서 뭐 1억 5천은 35%인데 1억 5천에서 3억, 3억까지가 이제 3%만 올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38%, 그리고 3억에서 5억이 40%, 그리고 2%만 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5억에서 10억까지가 또 2%만 올려서 42%, 그리고 10억 초과되는 경우가 이제 3% 올려가지고 45%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은 뭐 9 내지 11%나 급등을 하고 돈은 많이 번 사람들, 그렇죠? 월급이 뭐 이 정도로 많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차액이 이 정도로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요 갭 차이는 그렇죠? 뭐 2% 내지 3%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소득세율이 이제는 너무 높아졌다.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세율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요약을 한번 하면 이번 소득세율 개편은 첫째, 가세표준 최저금액이 인상될 것 같고, 둘째, 과세표준에 대한 구간이 축소가 될 것 같고요. 셋째, 소득세율 자체도 인하가 되고, 네 번째, 구간별 세율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1인식으로 소득세율이 조정이 되고 인하가 된다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렇죠? 양도소득세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동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